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메디컬 진로 특화반 화학원 심화강입니다. 자, 요새 여러분들 의대 정원 증설돼 갖고 이제 의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자, 본 강의는 화학원 심화 강의로서 그 의대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필수적인 요소, 또 나중에 나아가서 면접 때 MMI 할 때 그 배경 지식에 많이 필요한 강의죠. 그래서 과학의 최상위급 대치동 센터에서 이제 물론 생물도 있지만 화학원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오답이 나오기 쉬운 문제 또는 계산이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학대 그러니까 의학계열의 지원을 하시는 그런 수험생들 위한 그런 강의가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는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제 의대 목표로 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생각하고 자, 대치동 사당동 동조튼 6시 자, 우리 연관된 거기 강의를 이용해서 메디컬 진로 특화반 자, 올 패스 만점 위한 화학원 2024학년도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전략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최상위 완점 완성입니다. 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 여기 수강생의 60%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선 만점 화학 수강생의 60% 나왔고요. 여기 터잡기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3월, 4월 돼 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작년에 나왔던 2024학년도 화학원 수능 원에서 화학원 수능에서 필요한 문제들 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오답이 나오기 쉬운 문제들 그런 계산 문제들 몇 개 선택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죠.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자료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활 속의 화학이 항상 1번 문제로 나와요. 또 역사 속의 화학, 인류 문명과 화학 이런 문제인데요. 의외로 여기 틀기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보죠. 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손소독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똑딱거려서 우리 손난로 특히 이제 추울 때 손난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기억 보면 에탄올이 주성분인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손이 시원해진다. 자, 손이 시원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에탄올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손난로가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한다. 자, 철가루가 산화될 때는 뭐예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 에탄올이죠, 에탄올. 그러니까 C2H5OH인데 원래 C2H6에서 H를 하나 빼고 OH를 이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에틸알코올을 했는데요. 에탄올. 그래서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탄화수화합물이고요. 근데 이건 기억이 증발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방출한다가 아니죠. 열을 흡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와 열을 흡수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디귿. 니은이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다 나오는데 자, 발열 반응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한 문제 더 볼게요. 2번. 그림은 원자 X, Y로부터 네온. 자, 네온은 18쪽 아이너트 가스죠. 전자 배출을 갖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결합 또는 이온이 되는 이유는 바로 18쪽 원소처럼 되기 위한 거죠. 자, X 원자가 M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자, M개의 전자를 잃은 것들은 대부분 금속이죠. 그래서 X 양이온이 됐겠고요. Y 원자는 N개의 전자를 얻었습니다. 비금속 음이온이 되겠죠. 자, 설명 중 옳은 것. 자, XY는 이무의 원소 기호이고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죠. 대부분이 3 이하죠. 플러스 4가 이런 건 없습니다. 자, X3. 자, X3가 아니죠. 자, 이건 이제 고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체 X는 금속이죠. 그러니까 전성과 연성이 있죠.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음이온이다. 그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죠. 기억과 니은부터 X2Y. X2Y니까 자, 전자를 얘는 X2인데 얘가 Y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M-가 되겠고 X는 그냥 M+가 되겠죠. 그래서 M과 N의 P는 당연히 1대 2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많이 들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화학 반응식 계산 문제인데요. 자, 모든 문제가 아주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보시는 게 좋죠. 자, 우리 빨리 가겠습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고체 알루미늄과 자, 불화수소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료시켰을 때 반응 전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 자, 이건 이제 우리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반응 같은데요. 자, 요 B를 구하는데 계산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항상 먼저 뭐부터 하냐? 자, 요거 보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세우거든. 원자량이 1대 2인데요. 여기서는 H2니까 이건 2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6HF
자, 뭐 상태 쓰고요. 유기체포가 누구랑 만나냐면은 알루미늄 2개 고체 상태를 만나서 반응을 하면은 자, 알루미늄과 이제 만나죠. 그래서 EAl 불화 알루미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S가 되고. 자, 그럼 이제 수소 기체가 몇 개 되죠? 6개니까. 이 H2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반응 전후 반응물이 모두 소화됐고요.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반응 전 넣어준 알루미늄과 반응 후 생성된 H2의 몰수 B. 자, 거꾸로 하면 되죠. 27분의 X.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인데 H가 H2죠. 그러니까 2분의 Y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몰수 B가. 자, 여기서 H2니까 2대 3이 되죠? 자, 따라서 여기서 X와 Y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X, Y고, X분의 Y. 그러니까 X by Y는 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지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죠. 그 다음 문제는 동적 평행 상태인데요. 4번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탐구 학술 내용. 이산화탄소의 상변화에 따른 동적 변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지만 일반적으로 1기압에서는 액체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제 기압이 높아지면 액체 상태가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한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액체는 존재하기 어렵죠. 자, 아무튼 여기서 고체에서 바로 기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폐된 용기에서 드라이 아이스와 CO2 가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하고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적 평형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하면 되겠죠. 탐구 과정하기 넣고, 자, 그 다음에 탐구 결과 보니까 T1, T2, T3. 자, T2부터 이제, 고체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 아이스의 양은 줄지 않았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CO2 가스. 아니죠. 고체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가 됐으니까요. 이건 T1일 때, 자, 분모가 CO2 고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고체가 CO2 기체로 성화되는 속도 분의 자, 반배 성화되는 속도는 1보다 작다. 어디 볼까요? 자, 우선 T1은 아직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CO2 고체 질량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CO2 고체가 CO2 가스로 승화되는 속도는 아무래도 그보다 빠르죠. 그렇죠? 빠르니까 1보다 작다. 오케이.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T3일 때 CO2 가스, 그러니까 CO2 고체와 CO2 가스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동적 평형상이니까 승화되는 속도가 같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전자배치 문제는 쉬우니까.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요. 자, 결합의 극성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다음은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 나, 다에 대한 자료다. 가나다에서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표를 보시면 빨리 볼게요. 가나다의 분자량 구조, 그 다음에 4 이하래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X와 Y 원자 수는 같다. 자, 그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각 분자 1몰에 대해 존재하는 원자 수의 B. 자, 요건 뭐예요? H와 X가 1대 1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2대 1이라는 뜻이고, 요건 하나씩 있다.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 X와 Y는 이무의 원소 기호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 보이다시피 이주기 원소라 그랬죠. 그렇죠? 자,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 그럼 가와 나에서 분자당 X의 원자 수는 같고, 가와 나에서 X와 Y 원자 수는 1이죠. 그럼 1몰에 존재하는 원자 수를 어떻게 되건 HX라 쓸 수 있고, 요거는 H2Y라고 쓸 수 있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XY 또는 HYX니까. 그러면 이주기 원소에서 X와 Y는 플로린, 옥시젠, F와 O죠. 그러니까 다의 중심 원자는 O고요. 전기음 성도는 아무래도 플로린이 제일 크죠. 자, 그래서 자, 가에는 이중결합이다. HF가요? 이중결합 없죠. 단일결합 있죠. 니은, 나는 무극성 결합한다. 아니죠. 나는 극성 경우결합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디귿만 답이네요. 다의 X는 부분적인 음전화. 그렇죠? 아무래도 플로린이니까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성화를 띈다.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좀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우리가 조건들을 만족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간단히 보고 가죠. 다음은 2, 3주기 15, 16, 17 쪽 바닥 상태의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다. 그러면 2, 3주기에서 뭐가 있는지 딱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질소, 산소, 불소 넘어가서 포스포러스, 인, 설퍼, 황, 클로린, 염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X와 Y는 다른 주기의 원소다. W와 Y의 자, 요 홀 전자수분의 p 오비탈입니다. 들어서 전자수는 같다. 자, X, Y, Z의 전자 배치 쭉 써 있어요. 상대값이 9대 4대 2. 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홀 전자수입니다. 제일 많죠, X가. 자, 그럼 벌써 이제 우리 딱 떠올라야겠죠. 자, W부터 Z는 이무의 원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소, 산소, 불소, 인, 황, 염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W와 X는 다른 주기 원소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그 홀 전자수분의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한번 보면은요. 자, 우선 p 오비탈 갈게요. p 오비탈에 홀 전자수분의 p 오비탈에 있는 질소는 3분의 3이니까 1이죠. 산소는 2분의 4니까 2. 불소는 그냥 5. 자, 포스포러스. 자, 이는 3분의 9니까 3분의 9, 3. 그 다음에 황은 2분의 10이니까 5. 염소는 그냥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갈게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는, 자, 질소는 4분의 3. 맞죠? 산소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자, 플로린은 4분의 1. 인 2분의 1. 6분의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설퍼도 6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염소는 6분의 1.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상대값을 비교해보면은, 자, 그래서 같은 것은 홀 전자수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같은 수는 불소와 황이고,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전자수와 홀 전자수와 상대수는 9대, 어디 갔어요? 자, 9대 4대 2 골라야죠. 아까 9대 4대 2 골랐죠. 그러니까 뭐야? 질소, 자, 다시 한번 질소, 설퍼, 그 다음에 클로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와부터 Z는 불소, 질소, 황, 염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왔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3주기의 원소는 두 가지. 3주기의 원소는 황과 염소 두 가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원자가 전자수는 W가 크다. 자, 같죠. W와 Z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자, X는 2주기, Y는 3주기니까 오비탈 수는 Y가 더 많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9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 반응 같은데요. 다음은 금속 AC의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자, 가 A 양이온입니다. 15N몰에 들어있는 수용액 V ml를 준비한다. 나 가의 비커에 B 고체를 넣어 반응시킨다. 다 나의 비커에 C S를 넣어 고체를 넣어 반응시키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및 자료를 보면 나의 과정 후 B는 모두 B2 플러스 이 되었고 다의 과정에서 B2 플러스는 C와 반응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과정에서 C는 CM 플러스 양이온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각 과정 후 수용액이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와 수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 양이온 종류 다와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이온에서는 12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는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자, A, C는 원소 기호이고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음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자, 일단 과정 가에서 A 양이온이 플러스가 15N몰이 B 3N몰과 반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9N몰과 B 2 플러스 3N몰이 들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정 다를 보면은 B2가의 양이온은 C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러면 A가 아까 얼마 나왔죠? 9N몰을 넣어준 C와 반응하겠죠. 따라서 반응할 C의 양은 몇 몰? 3N몰이 됩니다. 됐죠? 이 계산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기억 M은 3이다. 왜냐하면 A 플러스 9N몰이 C 3N몰과 반응하니까 M은 3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해서 A 플러스. 자, A 플러스는 환원됐죠. 환원됐으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제로 작용했다. 자, 마지막 계산 문제. 다하 과정 후 양이온의 B는 B2 플러스와 CM 플러스가 1대1이다. 자, 아까 뭐야? B 플러스는 2 플러스는 3N몰. C 3 플러스도 3N몰. 오케이? 그래서 1대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다 맞습니다.
오비탈은 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로 용액의 몰농도 계산 문제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자, 표는 T도에서 X, AQ 가다에 대한 자료다. 부피, 몰농도, 용질의 질량 나왔어요. 부피 V1, V2, V3. 몰농도는 0.4, 0.3, 0.2. 용질 질량 W, 3W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죠. 자, 가다를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라. 자, 혼합용의 몰농도 구하면 아까 계산 문제 하나 먼저 죠. 그죠? 자, 바로 볼게요. 우선 용질의 질량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렇죠? 예, 그 화학식 양을 곱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래서 용질의 질량비 가와 나를 보면은 자, 여기 봐 0.4 V1 대 0.4 V2가 얼마? 1대3. 그렇죠. 1대3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V2는 4V1이 되니까 자, 그럼 용액의 몰농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몰농도 계산하면은 자, 다 합치면은 5V1이 되겠죠. 그다음에 0.4 V1 플러스 0.2 4V1 그죠? 0.2 곱하기 4V1 쳐서 이것이 25분의 6으로 계산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12번은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두 가지 산화 환원 반응에서 대한 자료다. X와 Y의 산화물에서 산소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산화수가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산화 환원 반응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화학 반응식 보고 밑에 썼는데요.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자, 일단 가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3에서 자, 볼게요. 여기서 자, X의 산화수 여기 플러스 3이죠. 여기다 플러스 3 잘 보이죠? 여기는 얼마? 네, 여기는 이제 플러스 5로 쓰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가니까 계산되죠. 자, 여기는 플러스 5, 왜?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의 반응에서 요거는 O3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야?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는 Y가 플러스 7, 왜? 마이너스 1가.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플러스 2 됐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가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로 증가하고 브롬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하죠. 자, A는 가에서 각 원자 산화수 중 가장 큰 값과 같다. 그러면 되죠. 가장 큰 값은 뭐예요? 5가 되겠죠. 그죠? 자, 나에서 X 산화수의 변화는 이제 자, 증가한 산화수 총합은 20이에요. 그렇죠? 20. 그러니까 Y의 산화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로 5 감소해야 되니까 이걸 정리해서 쓰시면은 여기다 뭐가 되면 돼요? 여기다 3. 됐죠? 그다음 여기 5. 자, 그 다음에 여기 4. 다 됐죠? 이렇게 감소. 여기 3.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B분의 M 플러스 M의 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나에서 생성물의 X산화수는 플러스 5. 그러니까 M은 5. Y 원자수의 반응 전후 31로 같아야 되니까 C가 6, B가 10입니다. B, 10이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는 12, 5 곱하기 2 하면은 6분의 5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뭐 다 풀 수 없지만 동의문서는 쉽고 자, 요거 14번 문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표는 AD에 대한 자료다. AD는 원소 X, Y의 동위 원소이고 AD의 중성자 수합은 76. 자, 산수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원자번은 X가 크다 그랬어요. 자, ABCD를 보면은 일단 여기가 중성자 수와 원자번호 0 빼기 원자번호, 질량수 n-1, B는 1, 그다음에 n-2, C는 2, n 플러스 1, D는 3, M입니다. 자, 중성자 수 빼기 원자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근데 여기 원소 기호가 됐는데요. ABCD의 원자량은 n-1, n-F, n 플러스 1, M이다. 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원자 번호를 모르니까 A의 원자 번호를 일단 X라고 해요. 그러면 B와 A가 동위 원소라면은 중성자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는 A의 동위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B 원자 번호를 이제 Y라고 할 수 있고, 만약 C가
B의 동위 원소라면 질량수, C의 질량수는 2y 플러스 2, B의 질량수는 2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을 또 바꿔야 돼요. 따라서 C는 A의 동위 원소, D는 B의 동위 원소 그러면 조건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럼 A와 B가 각각 A가 2x, B는 2y 플러스 1 그러니까 질량수 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자 2x 식을 한번 써야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이제 1차 함수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x 마이너스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원자번호는 x가 큽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x와 c는 x의 동위 원소이고 원자번호 y인 b와 d는 y의 동위 원소.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자 원소 개수에서 질량수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B와 D는 Y의 동위 원소다. 그렇죠? B와 D는 원자번호가 Y인 대문자 Y의 동위 원소고요. D는 자, 1g A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분에 1g C에 들어있는 중성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중성자 수 합을 다시 한번 말로 할게요. A와 D의 중성자 수 합은 2x 플러스 2y 플러스 6이 76이래요. 그럼 x 플러스 y는 35가 돼요. 또 x 마이너스 y가 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x 18, y 17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맞습니다. 자, D도 마찬가지죠. 양성자 수는 A와 D가 A가 18, D가 17이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산수 문제지만 계산 실수를 줄이도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림가는 원자 AD의 제2이온화 에너지 E2와 기역을 나는 원자 CE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E는 O, F,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요. A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리고 기역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다. 이렇게 썼어요. 자, 전기 음성도가 C가 제일 크면 여기서 뭐 불수로 딱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산소, 불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제2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렇죠? 나트륨. 따라서 가에서 A를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D는 마그네슘, 그렇죠? D는 또는 알루미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E는 산소가 F보다 크죠. 그러니까 B와 C는 각각 B가 O, C가 F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기역은 O와 F가 큰 값을 나타내니까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당연히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 큽니다. 따라서 D가 알루미늄, E가 마그네슘, 그러니까 A, B, C, D는, 잠깐 A는 나트륨, 그 다음에 B는 산소, C는 불소, 그 다음에 D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가 마그네슘이다. 야, 불소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B는 산소이다. 자, 맞죠? 그죠? 왜냐하면 B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원자니까 산소 맞습니다.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다. 아니죠. 기억과 O가 F보다 사니까 이온 반지름이죠. 원자 반지름이 아니고 O가 F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 자, 마지막으로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는 E가 D보다 크다. 그렇죠? 아무래도 E가 뭐예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가 E고 A와 E 중 E의 제3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E가 제일 크니까 맞죠? E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뒤에 문제 계산 문제 비슷한 거 나오는데요. 아무튼 양적 관계 같은 계산 문제를 하시면서 자, 화학원은 마찬가지로 시간상 그리고 우리가 산수, 분수 계산을 누가 정확히 하느냐. 그 다음에 개념에서 아까처럼 이게 이온 반지름이냐 아니면 전기 음성도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구분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고 자, 뭐 꼭 의대를 지망한다 그게 아니라 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였지만 아무튼 화학원을 만점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실지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맞춰 문제 패턴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의대 만점을 위한 화학원 2024학년도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